이곳에 고소한 빵 냄새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맛있는 빵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유독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가는 빵이 있다는데요. 바로 달콤한 팥 앙금이 들어있는 추억의 단팥빵. 푹신한 빵과 팥 앙금의 조화로운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먹을수록 더 당기는 단팥빵의 맛. 단팥빵이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히 달면서 속이 편안해요. 또 촉촉하고 부드럽고 팥빵이 담백해. 달콤한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면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자동으로 소환되곤 하는데요. 집에서 많이들 만들어서 먹고 그랬거든요. 일꾼들 얻으면 집에서 그 빵을 많이 만들어서 막 셋밥으로도 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학교에 전방에서 이 단팥빵을 팔았는데 많은 거 50원. 그렇게 맛있었어요. 어린 시절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었던 단팥빵.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이 단팥빵을 그리워하는 건 단지 맛뿐이 아니라 그 시절의 추억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제과제빵 경력 46년의 명인 정인우 대표입니다. 잘 되고 있어? 이른 나이부터 빵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일도 잘하고 잘하는 기술자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 아들입니다. 준호야, 발이 잘 되고 있니? 오늘 빵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와야 돼. 팥빵은 저의 어릴 때 추억과 나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생각해요. 포근함과 달콤함과 마음에 싣고 또 되는 것 같아요, 팥빵이. 이른 아침부터 바쁜 빵집. 단팥빵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팥을 옮기는 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뭐예요? 이게 팥이에요. 이게 저희 지금 일주일치 양인데 무거워요. 슉! 팥이 들어오는 날에는 온 직원들이 동원되는데요. 하루 60kg의 팥이 사용되다 보니 일주일치 총 420kg의 팥을 날라야 합니다. 건장한 체력의 청년에게도 만만치 않은 노동인데요. 팥을 모두 나르고 나면 가장 경력이 많은 인구 씨가 팥 선별에 나섭니다. 색깔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보면 알맹이들이 이제 이렇게 골고루 윤곽이 나잖아요. 이런 것은 팥이 좋은 팥이죠. 품질을 확인한 팥은 곧바로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팥을 세척할 때부터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야 한답니다. 조리로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며 팥을 씻어내는데요. 단팥빵의 핵심 재료이니만큼 꼼꼼히 작업합니다. 돌이 하나라도 섞였을까봐 이렇게 찬찬히 일해야 돼요. 기계를 쓸 법도 한데 팥을 씻는 일만큼은 꼭 직접 한다는 인구 씨.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뚜막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밥 짓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가끔 눈시울 좀 나오고 하죠. 지난 46년간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실함으로 요령을 피우는 법 없이 정성껏 단팥빵을 만들어 왔는데요. 삶고 끓이고 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는 거예요? 3시간 정도? 세다고 밥이 빨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후 한창 팥이 익어갈 무렵 뭔가를 넣는 인구 씨. 사탕수수 원당 넣고 있어요. 이정재 원당은 아무래도 일반 설탕보다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어요. 건강을 생각해 비정제 원당을 넣어 단맛을 극대화해 주는데요. 단팥빵의 맛을 결정하는 팥 앙금이기에 완성될 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끓이다가 계속 이제 타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계속 한 1시간 이상 줬다 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깨가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깨 때문에. 기계화로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을 보태야 직성이 풀리는데요. 드디어 약 3시간 만에 팥 앙금이 완성됐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게 그려졌어요. 그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손으로 있잖아요. 이게 떠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가는 그 강도 있잖아요. 손목의 강도. 이런 걸로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보면은 전두가 됐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완성된 팥 앙금은 통에 나누어 잘 식혀주는데요. 한 통에 약 180개의 단팥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팥 앙금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바로 못 쓰잖아요. 뜨거우니까. 응고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식혀가지고 내일 쓰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제빵사들의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반죽부터 준비하는데 반죽에 웬 얼음일까요? 화학 첨가물을 안 쓰고 빵을 만들기 때문에 반죽 온도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발효를 천천히 시켜야 화학 첨가물을 넣은 것처럼 맛있어지거든요. 더 쫀득해지고. 반죽의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작업해야 한답니다. 반죽이 완성될 무렵 수고한다. 수고한다. 인구 씨의 등장에 모두들 긴장하는데요. 과연 반죽은 잘 됐을까요? 세연아, 일로 와봐. 반죽 형태가 오늘 반죽 잘 친 것 같은데? 다행히 합격. 칭찬은 아들을 춤추게 합니다. 10년 걸렸어요, 10년. 칭찬받는데. 근데 하도 칭찬 안 받다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대기를 보면 글루텐 형성하고 대기를 보면 알아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탄력과 부드러움으로 반죽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데요. 이제 발효 과정에 들어가는데 발효를 통해 효모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반죽을 충분히 부풀게 해야 폭신한 식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새벽부터 서두른 빵 작업.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50여 분간 발효를 마친 반죽을 성형해주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개 정도? 평일날은?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한 1500개. 반죽은 일정한 크기로 소분하는 작업을 마쳐야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죽을 소분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떼내서 손바닥 위에서 둥글게 말아 봉처럼 만들어 완성시키는데요. 마치 기계로 빚어낸 것 같은데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밑에를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일정한 양의 반죽으로 손기술을 더해야만 나올 수 있는 모양. 이게 얼마씩 맞추는 거예요? 한 65g 정도. 정확히 65g으로 반죽량을 소분하는 작업자. 오랜 경험 끝에 얻어낸 감각이랍니다. 빵 반죽은 만드는 동안에도 발효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성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오늘 하루만 총 1000여 개, 약 2시간 만에 반죽 소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반죽도 직원들도 잠시 쉬는 시간. 가자, 밥 먹자. 우연히 접한 제빵 일을 46년이 넘도록 해온 인구 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과점을 들어가면 시간이 많다. 새벽에 일하고 일찍 끝난다 해가지고서 갔는데 5시 반에 작업 시작해서 8시, 9시에 끝나다 보니 뭐 야학은 꿈도 못 꿨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려고 들어갔던 제과점. 하지만 빵 기술을 배우는 일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 빵 공장을 뛰쳐나오기도 했었지만 달콤한 팥 앙금의 맛을 잊을 수 없었답니다. 시간이 안 돼서 제과점을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생각을 했는데
공장에서 형들이 찹쌀떡을 만들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하나씩 이제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찹쌀떡이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제과점에 찾아가서 또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느덧 46년이 흐르고 인구 씨는 한결같이 단팥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팥 앙금을 넣어 빵을 빚어내는 시간인데요. 단팥빵을 빚을 때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반죽이 싸기 좋게 발효가 됐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넣는 거죠, 이렇게. 이놈을 돌려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돌려가지고 돌려주면서 이걸 넣어요,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오므려서 마지막에는 꾸며줘야 돼. 팥 앙금을 떠서 넣은 후 반죽을 돌려가면서 여러 번 앙금을 더 넣어주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숙련자만이 할 수 있는 손기술. 이제는 인구 씨보다 아들의 손이 더욱 빠르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손색 없이 단팥빵을 빚어냅니다. 일정한 양과 크기로 빚어내는 두 사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아드님하고 하면 누가 더 빨리 만들어요? 아주 젊은 애니까 좀 순발력이 좀 저보다 낫지 않을까요? 제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제 준비됐나요? 네네. 준비 시작! 아버지와 아들의 단팥빵 만들기 대결. 시작과 함께 빠른 속도로 빵을 만드는 아들. 아버지 인구 씨도 만만치 않은 속도입니다. 10개의 단팥빵을 누가 더 빨리 만들까요? 한 개 차이로 아버지의 승. 경력을 거스를 순 없나 봅니다. 이제 워낙 힘든 직업이라 걱정을 많이 했죠. 과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을 자식이 하는 게 옳은 일인가 또 고민도 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한 만큼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반죽을 칠 때 아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우겼거든요. 아 이거 이 정도면 된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한 건 잘 안 나오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잘 나오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요. 아들은 하늘 같은 아버지를 스승 삼아 아버지처럼 단팥빵에 인생을 거는 중이랍니다. 이제 단팥빵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 오븐에 구워주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15분간 노릇노릇 구워내면 그토록 기다리던 폭신하고 달콤한 단팥빵이 완성됩니다. 하하, 정말 맛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빵에 뭔가를 바르는데요. 그 원당 물이에요. 여기 이제 조금 예뻐지라고 빵이 예뻐지라고 이렇게 발라줘요. 마지막까지 최고의 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구 씨. 부디 많은 이들에게 인생 단팥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과 맛을 책임질 수 있는 그날 최선을 다하는 게 제 꿈입니다. 바다의 도시 부산. 이곳에 특별한 빵집이 있습니다. 축구장 1개가 넘는 크기에 총 800여 개의 좌석 보유. 매일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사방이만 바다가 확 튀고 온 사방이 영도고 막 이게 천지라 산과 바닥이 이런데 안 오면 후회해요. 공간도 넓고 주차할 때도 많고 안 올 이유가 없는데요. 이곳에 꼭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빵. 총 200여 가지가 넘는 빵과 디저트들이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신기하고 맛있는 빵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종류도 많고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각양각색의 빵들 앞에서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데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소금빵부터 귀여운 문어빵에 과일을 잔뜩 올린 미니 케이크 등 정말 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제과제빵을 계속 쭉 해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 지금 이제 디저트실이거든요. 한참 지금 분주하게 작업들을 하고 있죠. 여기는 저희 빵을 작업으로 하는 모든 이제 빵을 잡는 성형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생산을 많이 하는데 거의 200여 종류의 빵과 디저트를 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베이커리인 만큼 총 15명의 제빵사가 일하는 이곳.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드느라 눈코 뜰 새 없는데요. 빵 종류에 따라 반죽부터 구워내는 방법까지 모두 달라 매일 전쟁입니다. 평소 때 1,000개 정도 되고요. 주말 되면 뭐 3, 4천 개 정도 늘어나고. 반죽에 앞서 무부터 챙기는데요. 빵집에서 웬 무일까요? 오늘 왜 가져오신 거예요? 이걸로 저희는 식빵을 만듭니다. 무 손질하는 손길부터 예사롭지 않은 작업자. 그런데 어떻게 빵에 무를 사용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빵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든요. 물을 넣고 묵국이나 요리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내서 이거를 넣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손질한 무는 완전히 으깨어질 때까지 푹 익혀주는데요. 충분히 익힌 무는 섬유질까지 완전히 걸러낸 후 곧바로 반죽에 쓰입니다. 뜨거운 무 육수를 그대로 부어주는데요. 바로 익반죽을 하는 거랍니다. 발효를 돕는 방법이라는데요. 떡하는 것처럼 똑같이 떡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탕종법입니다. 이게. 탕종법은 수분을 오래 유지해 빵을 더욱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밀가루 냄새도 많이 안 나고 소화를 좀 도우려면 좀 많이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게 맞고 우리나라 고추장 된장 담그듯이 저희도 밀가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통에 옮겨 담은 후 24시간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수분을 안정적으로 품도록 해 촉촉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제 숙성된 반죽을 성형해 주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는데 밀대로 반죽을 잘 밀어주는 것이 핵심. 식빵 안의 조직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안에 구멍이 뽕뽕뽕 뚫리면은 그게 잘못됐다고 돼 있거든요. 수분을 최대한 빼고 기포도 빼면서 촘촘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촘촘한 식감을 위해 여러 번 반죽을 밀어주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 속도. 효모가 활동하고 있어 발효가 과도해지기 때문입니다. 발효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빵이 점점 가스가 차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한 번에 붙어서 작업하는 거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작업. 빠른 속도로 틀 안에 채워주는데요. 그런데 식빵 틀이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컨테이너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납품업체한테 이거를 제작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2달 설득을 했습니다. 그다음 컨테이너는 이제 저희 항구잖아요. 항구 도시니까 컨테이너들이 많은 거 보면서 이제 창안을 해냈습니다. 틀 안에 넣은 반죽은 또다시 2차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맛있는 빵을 위한 인내의 시간. 그 사이 소금빵 만들기가 한창인 작업자들. 이번엔 반죽을 길게 늘어뜨리는데요. 다 만드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좀 걸립니다. 오늘 빵 잡는 게 좀 돼서 다 잡으려면 한 3, 4시간. 가게 오픈 시간에 맞추려면
빠른 속도로 빵을 구워내야 하는데 재빨리 반죽 위에 버터를 올린 후 말아줍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냥 말아주면 맛에 차이가 난다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말면 그냥 죽여서 그냥. 많이 말리면 말릴수록 씹었을 때 그 층, 결이 좋습니다. 최대한 반죽을 쭉쭉 늘려가며 감싸줘야 결이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 만든 소금빵만 약 2,000여 개. 이제 성형을 모두 마친 소금빵이 맛있게 구워질 시간.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맛있는 소금빵이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식빵도 완성되었는데요. 오븐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이제 제일 위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제빵사들. 이제 빵들이 손님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만든 식빵. 정말 컨테이너 모양을 쏙 빼닮은 무탕종 식빵입니다. 야, 결이 살아있네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식빵. 한편 또 다른 반죽을 챙기는 작업자. 이제 도넛 튀기러 갈 겁니다. 이번엔 도넛을 만들 차례인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완성되는 순서에 따라 손님들에게 선보이는 빵. 도넛 역시 인기 상품이어서 속도를 내야 하는데요. 저희가 고온으로 튀겨야 겉에는 좀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하게 익기 때문에 조금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튀깁니다. 뜨거운 기름과 싸워야 하기에 더욱더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 만들어야 할 도넛만 약 200여 개. 높은 온도에서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많이 덥고 기름 온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는 튀면은 다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다 보니 힘이 2배는 더 듭니다. 1시간 만에 모두 튀겨낸 도넛. 완성된 도넛은 빠르게 디저트실로 옮겨주는데요. 평범한 도넛을 더 맛있고 예쁘게 옷을 입혀주는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생크림을 가득 넣고 달콤한 설탕 파우더 샤워까지 순식간에 화려한 변신. 더욱 먹음직스럽네요. 지역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저희 쪽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곳입니다. 다른 빵들도 막바지 장식에 한창인데요.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문구를 적는 것은 기본. 세밀한 작업이니만큼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다른 것도 좀 많이 주겠어요. 맞아요. 여기 근육이 더 잘 그림 못 그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빵이 더 맛있어질 수 있게 그림 장식은 물론 과일과 크림까지 빵마다 각기 다르게 장식해 주는데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처음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다리도 많이 아프고 많이 붓고 그러는데 이제 좀 적응이 많이 됐어요. 이제 서둘러 완성된 빵을 진열해야 하는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진열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답니다. 화려한 색감과 귀여운 모습으로 진열장을 가득 메운 빵들이 눈길을 끕니다. 간식을 뛰어넘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빵.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당면이 싹 들어가는 순간 왜 빵이 그 당도도 별로 안 높으면서 달도 안 하고 하면서 그 맛에 자꾸만 손이 간답니다. 오후 시간 조금 한가한가 싶었더니 또다시 분주한 작업장. 이번엔 웬 고기가 등장했습니다. 돼지국방에 들어갈 고기입니다. 이게 사골 국물하고 이거랑 합산해서 같이 이제 넣고 있습니다. 고기도 들어가요? 예. 이름하여 뚝배기빵. 이름도 모양도 재미있어 인기가 많다는데요. 사골 크림을 품고 있어 한 끼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 그만이랍니다. 부산에 왔을 때 다 똑같은 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틀린 빵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돼지국밥에서 먹었는데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빵에도 한번 접목시킬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과거 호텔에서 양식 셰프로 오랫동안 일한 성원 씨. 우연히 제과 제빵을 접하면서 양식의 기법들을 빵에 접목해 봤는데요. 뚝배기 빵을 만들기 위해 먼저 달궈진 팬에 레드 와인을 부어 고기의 육즙과 풍미를 높여주는데요. 돼지 잡내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아무리 삶아도 레드 와인으로 프롬베를 해서 잡내를 다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잡내를 잡은 고기는 각종 채소와 함께 무수분으로 푹 익혀줘야 합니다. 무려 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과정. 특별한 빵을 만들기 위해 번거로움도 감수합니다. 고기에 이어 등장한 이건 사골 아닌가요? 빵도 그냥 빵으로 먹지 말자 해서 건강을 위해서 남녀노소 먹을 수 있는 빵을 연구 끝에 사골이 제일 몸에 좋으니까 보양식이다 보니까 사골로 우려낸 걸 국물로 해서 크림을 만듭니다. 저희 완벽한 돼지국밥의 맛을 빵에 표현하기 위해 푹 우려낸 사골 육수를 사용하는데요. 사골 육수에 생크림을 더해 기계로 잘 섞어줍니다. 사골은 쉽게 변질될 수 있어 배합 과정에서 살균하는 과정까지 함께 이루어진답니다. 좀 저도 접했는데 너무 좀 획기적이고 뭔가 좀 시도해보지 않은 어디서 빵들이잖아요. 그래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잠시 후 뽀얀 사골 크림이 완성됐는데요. 사골 생크림이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오븐에 넣었던 고기가 다 익어갈 시간. 이야, 맛있게 잘 익었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겠네요. 잘 익은 고기는 또다시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아르르르 이렇게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오우 뜨거워. 예? 식으면 잘 안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뜨거울 때 최대한 빨리 고기를 뜯는 게 역할입니다. 이때 얼음물은 필수. 뜨거운 고기를 손으로 일일이 잘게 찢어주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게다가 뜨겁다 보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손을 오븐에다 들어서 많이 났지만 많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여기저기 화상을 입는 건 다반사.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인 채 빵을 만들다 보니 목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직업이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집에 갈 때 이제 샤워나 할 때 이제 보람 같은 거 좀 많이 느끼고. 노력한 만큼 특별해질 수 있었던 성원 씨의 이색 빵들. 이제 사골 크림 위에 손질한 고기를 올린 후 잠시 얼려줍니다. 속 재료가 어는 동안 빠르게 반죽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반죽 사이사이에 버터를 넣고 여러 번 접었다 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버터를 넣고 이렇게 여러 번 접다 보면은 빵버터 이렇게 결이 생깁니다. 이제 구웠을 때 이제 페스츄리가 이제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결정하는 페이스트리 반죽. 버터가 녹지 않도록 시간과 온도를 끊임없이 조절해야 하기에 숙련된 기술 없이는 완성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버터가 녹지 않도록 반죽을 빠르게 밀고 접으며 섬세하게 층을 쌓아 올리는 작업자. 반죽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데 이 과정을 통해 바삭한 결과 풍성한 볼륨이 완성된다는군요. 만약에 구웠을 때 이 위로 이렇게 노출되면서 결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거를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같은 동작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 작업자에겐 결 대신 피로가 쌓입니다. 뚝배기 빵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 완성된 반죽에 얼린 사골 크림을 올려 반죽으로 감싸주는데요. 완성된 반죽을 뚝배기에 넣습니다. 뚝배기빵은 이제 고온으로 한 5분 정도 굽다가 그다음 저온으로 내려서 12분 더 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크림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요. 사골 크림을 적절히 녹이는 것이 포인트.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뚝배기 빵이 완성됐습니다. 바삭하고 촉촉한 페이스트리가 진한 사골 크림을 품고 있는데요. 서둘러 진열대로 이동합니다. 이색빵이니만큼 뚝배기 빵을 맛보러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군요. 정성에 정성을 더한 뚝배기 빵. 그 어떤 보양 음식보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빵인데 되게 밥 먹는 것처럼 엄청 국밥향이 진하게 올라와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고기랑 이 페스츄리랑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또 다양한 빵들, 그다음에 몸에 좋은 빵들, 건강한 빵들을 많이 연구하고 요리하고 빵하고 중간 사이에 접목되는 빵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서울 도심. 이곳에도 특별한 빵을 굽느라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로 20년째 빵을 만들고 있는 하견 씨. 화덕 안에서 구워지는 특별한 빵인데요. 기름기 없는 담백하고 건강한 빵을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해 왔답니다. 지금 맛있는 빵을 화덕에서 굽고 있어요. 오랜 착오 끝에 직접 개발한 화덕 안에 빵 반죽을 붙여 빠르게 익혀내는 방식인데요. 마치 외국의 거리에 온 것 마냥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과연 그 빵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화덕으로 구운 빵의 장점은 일단은 그 빵이 부드럽고 밀 향이 아주 고소하게 잘 살아나죠. 빵이 나오는 시간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몰려드는 사람들. 화덕빵에 진가를 안 단골들이 매일 줄을 잇는다는군요.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다른 빵의 몇 배라는 화덕빵. 소화도 잘 돼 특히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진짜 맛있다. 겉은 바삭바삭한데 안은 촉촉하고 맛있어요. 맛이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땡겨. 오늘도 빵을 굽기 위해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리 해둔 반죽으로 성형 작업에 나서는 작업자. 반죽하는 방법과 숙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맛이 확연히 달라지는 빵. 밀향을 완벽하게 끌어내는 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첨가물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성형을 하는 동안 발효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속도는 필수입니다. 능숙한 손길로 반죽을 자른 후 그 위에 밀가루를 묻혀주는데요. 오븐이 아닌
화덕에서 굽는 빵이라 이 과정이 필수랍니다. 눌러붙으니까 눌러붙지 않으게 하려고 계속 밀가루 계속 붙이거든요. 그래도 눌러붙어요. 빠른 속도로 성형한 반죽은 다시 한번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사이 화덕을 체크하는 작업자. 오랜 시간 직접 개발한 화덕 내부는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천장 안에 직접 반죽을 붙여 익힌 형식입니다. 내부 온도는 250에서 450이 돼야만 이 빵의 온도가 이제 딱 붙였을 때 빵이 이제 붙임과 동시에 익어가서 한 5분 이내에 빵이 딱 완성이 돼요. 작은 온도 차이에도 빵의 맛이 좌우될 수 있어 세심하게 작업해야 하는데요. 상부와 하부 온도까지 꼼꼼히 체크. 어이구, 어마어마한 온도네요. 화덕의 온도가 오르면 곧바로 반죽을 넣어주는데요. 긴 막대로 화덕 안쪽부터 꼼꼼히 반죽을 붙여줍니다. 반죽이 떨어지지 않게 일정한 힘을 주며 반죽을 고정시켜야 하는 고난도 작업. 속도가 늦으면 먼저 붙인 거 나중에 붙이는 거에 시간 차이가 생겨서 빵이 익는데 편차가 생겨요. 속도는 필수. 빠르게 화덕에 반죽을 붙여야 고루 익힐 수 있는데요. 한 번에 30개가량 구울 수 있는 화덕. 첫 번째 반죽 넣기가 끝났습니다. 빵을 이제 천장에 붙이는 건데요. 이건 이제 빵이 눌러붙지 않게 올려서 빵을 붙이는 도구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건 빵 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처음 화덕빵을 구상하면서 도구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는데요. 화덕빵에 20년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을 어디서 보고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게 된 거죠. 잠시 후 화덕문을 여는데요. 고온으로 빠르게 익힌 화덕빵. 노릇노릇 정말 잘 익었습니다. 감상할 틈도 없이 바로 빵을 꺼내줘야 하는데요. 빵의 모양을 살리며 잘 떼어내는 것이 핵심.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야 돼요. 화덕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한번 그 순간에 타버리니까. 빵이 붙어있는 화덕 벽면을 살살 긁어내가며 잘 떼내줘야 하는데요. 고온과의 사투 끝에 노릇노릇하게 완성된 화덕빵. 더운 날씨에 화덕의 열기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데요. 의지할 곳은 오로지 선풍기 하나랍니다. 여기가 더우니까 틀어놔야지 그나마 여기 온도가 좀 내려가죠. 선생님, 온도 어떻게 돼요? 43.9도. 43.9도. 마치 찜질방에 온 것처럼 하루 종일 고온에서 작업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 여기서 하는데 너무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요. 처음에만 덥지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또 몸이 또 거기 적응을 하니까. 잠시 쉬어가나 싶었는데 곧바로 화덕 정리에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 빵을 구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빵 부스러기가 이제 열에 의해서 배가 되니까 이걸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 빵에 묻어나니까. 직접 제작한 도구로 꼼꼼하게 화덕 내부를 긁어내며 청소하는 학연 씨.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하루 200개 가량만 만들어낸답니다. 두 번째 빵 굽기에 나서는 학연 씨. 그런데 이번엔 반죽에 물을 발라 붙이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것도 물을 묻히잖아요. 이거 물을 안 묻히면 떨어져요. 화덕 벽면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타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노하우인데요. 반죽을 모두 넣은 후 샌드위치하고 얼음물 좀 준비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만드는데요. 네.
오랜 시간 남편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힘든 부분을 잘 아는 아내. 걱정이 돼요. 혹시라도 너무 더워서 빵 굽다가 쓰러질까 봐. 저는 저기 문만 열어도 그냥 이렇게 숨이 확 막혀가지고 아예 저기는 못 들어가요. 저는. 맛있게 드세요. 사계절 내내 뜨거운 화덕 앞을 떠날 수 없는 학연 씨. 아, 제일 맛있는 맛있죠. 지금 더울 때는. 갓 구워낸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그 어떤 식사보다도 특별합니다. 더워서 입맛은 없어도 이 빵에 야채만 넣고 먹으면 그냥 먹을만 해요. 배채우기도 딱 좋고, 그러고 뭐 번거롭게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할 일도 없고 해서 딱 샌드위치가 중간에 먹기는 딱 좋아요. 잠시 후 화덕문을 열더니 떨어진 빵을 꺼내는데요. 조절하는데도 저렇게 떨어져요. 점도가 안 맞으면. 빵이 익는 과정에서 수시로 떨어질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빵을 꺼내줘야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얼굴이 뚝 떨어져요. 열기 때문에. 400도가 넘는 화덕 열기와의 사투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 사이 구워진 빵은 쉴 틈 없이 바로바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빵 포장을 돕고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희 단골이라서요. 제가 지금 바빠서 도움 좀 요청했어요. 온도 2번째.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아지면서 메뉴도 하나씩 늘었는데요. 저희가 빵이 이제 좀 너무 커가지고 샌드위치 만들 때는 이렇게 잘라내요, 빵을. 남편에게 식사 대용으로 주었던 샌드위치가 메뉴로 발전. 각종 재료를 넣고 만들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덕분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브런치 장소라는데요. 양이 많아서 이거 먹으려면 아침을 안 먹고 와야 돼요. 너무 많어. 그날 오후 이번엔 또 다른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호두와 오디를 넣어 반죽하는 호두빵. 주문해야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빵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호두빵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 날 잡아서 호두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양한 메뉴를 만들기보다는 한 가지를 제대로 만들자는 신념을 고집하는 하견 씨. 그래서 다른 메뉴도 반죽에 약간의 재료를 첨가할 뿐 기본에 충실한 빵인데요.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이 먼저.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 최고의 맛을 만든다고 굳게 믿습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담백한 빵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또 제가 앞으로는 계속 이 새로운 담백한 빵을 만들어서 저희 고객님들한테 맛있는 빵을 제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